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저희 배나TV 한 시청자가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셨는데 전작권에 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전작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회수를 했을 경우에 환수라고 만약에 환수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군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뭐 그 밖에도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가 이제 요지였습니다.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뭐 법적, 군사적, 정치적, 전략적 뭐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이 오해가 많고 그리고 뭐 오해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아주 복잡한 개념입니다. 아주 그 정치적으로는 또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 용어가 생긴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국 전쟁 났을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6.25 동란. 6.25 동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을 뭐 흔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단 일주일 만에 미군이 참전을 합니다. 7월 1일 날 이제 미군이 육군이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군은 유엔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국군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제 그 유엔군 총사령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지휘 통제 이런 개념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이쪽으로 피난 가고 미국군은 올라가고 이제 유엔군의 이름 하에 심지어는 어떤 같은 길에서 한국군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미군은 올라갑니다. 근데 미군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너네들은 다 가. 우리가 알아서 싸우면 돼. 하는 듯이. 뭐 그러다가 미국이 아주 뭐 혹독하게 그 북한군한테 당해가지고 아주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전쟁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그 지휘를 메가더한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이에요. 7월 14일이죠 그때.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온 지는 2주일도 안 됐을 때 메가더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메가더 장군, 이 특별한 이 기간 동안 당신이 한국군을 전체를 지휘해서 이 전쟁을 수행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 귀하의 용맹한 군대를 자기가 지휘하게 된 것은 영광이다. 나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작전 지휘권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죠. 그리고 미군 사령관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죠. 전쟁이 다 끝나가지고 53년 7월 27일 휴전을 했는데 그때도 유엔군이 그냥 있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그냥 있고 그래서 한국군은 이미 유엔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작전 지휘권을 넘겨줬으니까 그때는 이제 작전 지휘권을 전쟁 끝난다면 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권하고 통제권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휘권을 가지면은 인사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강한 것이죠. 이제 통제권은 인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작전만 미국이 하는 거죠. 작전 통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계속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국제 정치가 변하면서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분은 기억이 다 나겠지만은 우리는 유엔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70년대 돼 보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결연이 막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날은 아주 놀랍게도 한국하고 북한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결연인데 같이 통과가 되고 한국 편도 되고 북한 편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엔이 이제 아프리카 뭐 제3세계 이런 나라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른바 비동맹 국가들이 북한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유엔의 날을 10월 24일을 국경일로 놀았습니다. 휴일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바로 유엔 가입국도 아니면서 회원국도 아니면서 유엔의 날 국경일이었어요. 네. 그 기억 다 하시는군요. 네. 10월 24일이 더 이상 유엔의 날을 우리나라가 기념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우리가 그 사실 가입도 안 했지만은 가입을 안 했으니까 탈퇴도 못 하는데 우리가 탈유엔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유엔화되는 첫 번째가 유엔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 통제권을 미군으로 바꾸자. 왜 미군으로 바꿔야지 유엔은 이미 뭐 보니까 이게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78년인가 내가 뭐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뭐 하시면 되고. 그 무렵에 이제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아니라 한미 연합사가 생기고 그때 이제 연합사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갖는 것이죠. 그때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아니라 그냥 작전 통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나 평시나 다 미국군이 이제 작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뭐 90년대 아니죠. 80년대 이미 광주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부마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가 나는데 거기서 이제 묘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시가 아니라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군이 진압하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진압하러 보냈느냐? 미군 사령관이 보낸 거다. 지휘 명령 체계상. 그래서 지휘 명령 체계상.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부마 사태나 광주 그 민주화 운동에 한국군 해병대가 가거나 뭐 공수부대가 가거나 막 그랬잖아요. 부마 사태 때는 해병대가 갔고 그리고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갔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서 이게 미국이 막은 거다. 왜 군사 지휘 체계상 미군이 지휘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참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나는데 미국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전쟁 나면은 지휘하겠다. 평시에는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하자라고 해서 그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94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시에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한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부마 사태나 광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군이 가면은 그건 평시니까 한국군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미군이 했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4년부터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갈라집니다. 용어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지휘하고 평시에는 각각 지휘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야지 평시작전 통제권이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변하면서 미군이 행사하는 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쭉 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죠. 한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의 그 입장은 조금 좀 전략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적이기보다는 조금 좀 감정적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자존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 독립국이고 그리고 꽤 괜찮은 나라가 됐는데 전쟁 났을 때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거를 미군한테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의 첫 번째 반응이 사실은 좀 놀라웠습니다. 가져가라. 당장 가져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한 다음에 그때 갖고 올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미국이 뭐 빨리 해서 가져가라고. 빨리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갖고 사실은 놀랐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것이 16년 아니었나요? 아니 2012년 4월 17일 날 가져오는 거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7일 날부로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2012년 되게 한 몇 년 전에 네. 우리가 몇 년을 준비를 하고 2012년 4월 17일 날 가져온다. 2012년은 이미 이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난 후예요. 네. 끝난 후의 일인데 2012년이면 뭐 한 3년밖에 이명박 대통령 때죠.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거로 바꿨습니다. 이제 2012년 4월 17일부로 그때 이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환수라는 말은 틀린 용어다. 환수라는 말은 쓰지 말라. 네. 왜냐하면은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간 적이 없지 않느냐. 가져간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돌려주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이 일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 행사라고 네. 이제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미국이 실제로 그걸 행사한 적이 없죠.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적은 없으니까요. 전쟁이 안 났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단 먼저 그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12년 4월 17일 날 가져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니까 뭐 북한이 또 계속 시끄럽고 네. 핵도 만들고 도발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당장 가져오겠다면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뭐 그건 다 이제 뭐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네. 돈이 많이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를 또 연기를 시킵니다. 미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역시 한미 협상을 통해서 한미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뭐 서명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2012년에 가져오면 위험하다. 북한이 아직 저렇게 성성한데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 때 그것을 3년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7일로 돼 있던 것을 2015년 12월 1일부터 하는 거로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이제 지금 네. 2016년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2015년이면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지. 네,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네요. 그때는 뭐 누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게 이제 2015년으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음에도 북한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예 이제 그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야 이거 한반도 문제가 좀 이제 먼지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이런 얘기 꺼내지 말자. 네. 그 미국 앞으로 북한 문제가 대폭 완화될 때까지 당신네들이 계속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날짜를 정하는 게 더 좋다라는 쪽으로 미국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2020년을 제시를 했죠. 근데 미국을 2020년 제시하고 우리는 불특정. 네. 근데 미국이 그러면 두 개를 미국이 상당히 봐준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2020년 북한의 위협이 대폭 완화될 때까지라고 해서 지금은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로 연결시켜놨습니다. 지금 2016년인데 2020년까지 이제 전쟁 나면은 미국이 한국군 미군을 다 지휘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더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우리 한민구 장관이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죠. 그분이 미국 가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2020년 북한이 위협이 대폭 완화될 때까지라고 해서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 부분 또 야당의 지도자가 우리 장관한테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창피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느냐? 네. 그거 창피하지도 않은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 나라가 됐는데 전쟁 나면 지휘도 못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젊은 장교들 중에서도 그 우리나라가 그런 걸 해야지 왜 미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의 그 자존심의 문제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으면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못 싸운다는 거라. 네.
그 말이 그러니까 네, 그 논리를 위한 논리네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안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싸우지 마라. 그럼 우리는 못 싸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못 지키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작전 통제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역사를 보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그때는 전시가 아니라 작전 지휘권입니다. 네. 전시 평시가 아니에요. 작전 지휘권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한테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갖고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이제 이루어지고 미군이 9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고 뭐 우리 해병대하고 네. 같이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한국군이 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 38선 돌파. 그렇죠. 네. 38선 돌파했을 때 작전 통제권 얘기가 딱 불거지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9월 30일 날 우리 국군이 강릉에 있는 38선, 강릉보다 좀 위죠.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군 참모총장이 정일권 장군입니다. 네.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총장한테 지금 정 총장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예, 지금 38선에 도달해서 서 있습니다. 왜 거기 와서 서 있느냐고 넘어가지 않고 그랬더니 각하께서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한테 넘기셨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그건 이제 게임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네. 38선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38선까지 다시 왔으니까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다른 거가 되죠. 한국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네. 거고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메가더 장군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 총장 당신은 누구 부하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일권 총장이 예 각하 부하입니다. 대통령 부하입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넘어가라고. 그래서 넘어간 것이 10월 1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네. 그날을 국군의 날로 기념하게 된 그렇죠. 유래죠. 네.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을 미국한테 넘겼는데 미국군 총사령관이 넘어가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10월 2일 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하고 유엔군도. 그래서 이제 북한까지 점령을 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뭐 통째로 무시하고 전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작전 지휘권이 한국 전쟁 끝나고는 작전 통제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 1994년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평시작전 통제권으로 네. 나눠졌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미군이 다 한다. 그리고 평소에는 따로따로 한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전쟁이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시에는 한국군, 미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미군이 지휘하니까 대한민국군 70만이 미군이 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면은 100만의 미군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평시에는 따로 있지만은 전쟁이 나면 미국이 다 지휘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작전 그걸 생각한다면은 미국을 코를 꿰어넣는 겁니다. 네가 책임져 하는 얘기죠. 네. 평소에는 우리가 할게. 그렇지만 전쟁 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즉 북한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즉 우리가 방위할 수 있죠. 북한이 덤비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방위라고 그래요. 디펜스. 우리는 디펜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걔네들이 아예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건 억제입니다. 억제. 네. 영어로는 디터런스인데. 네, 디터. 네. 디터하는 거는 얼마나 힘이 돼야지 세야지 디터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개념이니까. 북한이 한국군이 5배 세다 하더라도 덤빌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군한테는 미군이 5배 셀 때는 아마도 못 덤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0년상이죠. 네. 그래서 미군
전쟁 나면은 전체가 미군이 된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은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네. 그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까지 성공했죠. 북한이 전쟁 못 일으켰으니까. 네. 북한이 전쟁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 체제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돌려달라 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전쟁 났을 때 우리가 싸움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이제 우리가 법적인 개념을 봐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전쟁 단계를 5단계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제일 평화로운 단계를 데프콘 5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데프콘 5. 그러니까 데프콘 이게 숫자가 높은 거가 오히려 그 평화 상태. 덜 위험한 거고요. 네. 데프콘이라는 거는 Defense Readiness Condition. 전쟁 준비 태세. 네. 뭐 전쟁 Defense Readiness Condition 5. 이거는 완전 평화예요. 그리고 Defense Readiness Condition 4. 데프콘 4. 이거는 미군이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지금 데프콘 4입니다. 네. 데프콘 4예요. 긴장 상태. 전쟁이 직접 일어날 것 같은 상태.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데프콘 3인데 데프콘 3은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그 사관생도들이 뭐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관생도들이 정복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전투복 입고 철모 쓰고 그리고 총 장전해가지고 수업 들어가서 총 옆에다 걸고 철모 벗어놓고 네.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상태가 데프콘 3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교관도 뭐 수학 가리키는 교관이 철모 쓰고 이 총 들고 총알 집어넣고 와가지고 총 넣고서 그러니까 이제 네, 즉시 투입이 즉시 가는.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정말 그 트럭에 군인들이 총 들고 올라가서 앉아 있는 그런 네. 상태. 그거를 데프콘 3이라고 그럽니다. 데프콘 2는 막 총 쏘는 거예요. 네. 전쟁이죠. 데프콘 1은 핵폭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완전히 뭐 다 지구 네.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데프콘 1, 2, 3, 4, 5를 놓고서 5소부터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법적인 얘기가 나오죠. 북한이 어느 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탱크가 지금 북한 탱크가 다 해서 4,000대예요. 네. 내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탱크가 1,000대가 공격을 했어요. 탱크 1,000대가 공격을 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전쟁입니까?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거의 전면전 아닙니까? 1,000대가 왔으니까 네. 전면전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미군이 지휘를 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탱크가 1,000대가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면은 한국군 사령관하고 미군 사령관이 만납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거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라고 양국이 동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방장관으로 올라갑니다. 네. 국방장관 두 사람이 이거 전쟁입니다라고 또 동의를 하면은 그때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이게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라고 동의를 하면은 전시 상태가 선포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거치는 기간 동안까지는 그게 법적으로는 전시 상태 선포가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전시 상태 선포가 안 된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막 맞서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네. 한국군이. 그러니까 왜 한국군이 전방에 있는데 북한 탱크가 오는데 전시 상태가 선포되기 전인데 우리가 막 전쟁하는 거예요.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시 상태가 딱 선포됐을 때 그때 지휘권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시 상태 선포, 그러니까 영어로 워타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사령관, 양국의 국방장관, 양국의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Defense Readiness Condition 3이 선포가 됩니다. 네. 그게 전시예요. 그 전시는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그 전시가 되면은 전시가 그때 2가 아니고 3을 전시로 네. 칩니다. 네. 지금 현재 데프콘 4인데 데프콘 4가 이제 미군한테 걸려 있는데 한국군하고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뭐 전화로 합의하겠죠. 이제 네. 그런 상황. 이거 전쟁으로 상태를 격상시켜야 됩니다 해서 법적으로 전시를 만들면은 그게 자동으로 데프콘 3이 걸리는 거예요. 네. 데프콘 3이 되는 순간 모든 지휘권을 미군이 가져갑니다. 그게 전시 작전 통제권이에요. 그때부터는 미군이 다 지휘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전쟁이 나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면 우리가 못 싸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평해전. 네. 그거는 두 나라가 심지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우리가 싸웠잖아요. 네. 천안함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또 반격하고 그런 거 연평해전 이런 거는 한미 동맹이 그러니까 연평해전은 평시에 한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전시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까지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너무 자존심이 세요. 그 나는 결코 미국한테 이걸 맡기가 싫어. 그러면은 북한 탱크 1000대가 왔는데도 미국 대통령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이런 거는 우리 평시 상태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미국이 지휘권을 가져가서 우리가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시 상태를 선포해야지 데프콘 3가 되는데 하여간 데프콘 3하고 전시 상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데프콘 3가 걸릴 수 있는 조건이 전시인데 전시는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합의를 안 해주면은 전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독자 작전권을 행사할 수 그 사이에 우리가 싸워야죠. 북한이 덤비는데 전시가 선포되지 않아서 미국이 안 갖고 왔는데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싸우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명쾌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냐? 네. 아니죠. 그러면 왜 좀 자존심에 꿀리는 이런 약속을 했냐? 북한이 전쟁을 원천적으로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이 전시 작전권 문제, 전시 작통권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하니까 어떻게 한 회분을 좀 더 얘기를 그렇죠, 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 전편은 여기까지 하고 곧이어 후편 바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